반갑습니다. 수원산 인공지능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엔트로피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를 오늘 주로 얘기할 건데, 엔트로피를 얘기하기 전에 전번 슬라이드를 잠시 보겠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에서 뭐 클라우드를 해가지고 블록체인에서 생명공학 이제 이렇게 가는 걸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4차 산업의 핵심에 인공지능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는 그거에 반감한 입장을 볼 것이냐, 뭉크에 절규하는 입장으로 볼 것이냐, 환희인, 행복한 요인으로 볼 것이냐, 4차 산업이 어떻게 왔다고 할 것이냐, 오게 될 것인데,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우리 서적도 많고, 지금 4차 산업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엔트로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엔트로피가 인공지능에서 자주 나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엔트로피의 어원은 클라우스 클라페론을 식으로 만든 클라우스가 만드는 거라 그럽니다. 클라우스가 만드는 개념인데, 엔트로피의 N이 에너지의 에너지의 E와 트로피는 변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엔트로피가 N은 에너지의 에너지고 트로피는 변환, 전환라는 뜻을 가진 게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이게 1865년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뜻은 에너지의 전환 혹은 에너지의 변환, 엔트로피가 이런 뜻입니다. 엔트로피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의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전환이 어떻게 무질서의 정도,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가? 어떻게 에너지의 전환과 무질서의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력학 제2법칙에서 이게 연력학 제2법칙에 사용되는 엔트로피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시 통계로 넘어오게 된 건가? 어떻게 통계에서 엔트로피라는 걸 차용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참 기발한 생각이다. 또 통계학에 이 엔트로피 개념을 적용하게 되는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라는 것은 에너지의 변환이고, 에너지의 변환은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통계에 차용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즉, 무질서를 나타내는 게 엔트로피다. 그 연력학 제2법칙은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라는 것은, 오해 수식대로 아마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수식은 이렇게 나타내고, 엔트로피 무질서한 데서 이제, 질서한 데서 무질서한 데로 가는 게 이게 인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고, 로 엔트로피, 하이 엔트로피, 그리고 뭐 심지어 요즘 사회는 모랄 엔트로피라고 그래가지고, 윤리가 해진 상태, 이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뭐 그런 사회적 경향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1865년도에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건 꼭 무질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통계에 차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피를 보시면 처음에 요 화면을 보시면 RGB라고 뭐 만드는 건데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딱 질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약간 마른 목걸로 비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질서가 약간 흐트러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요 그림에는 보면은 요 질서에다가 색깔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엔트로피를 갖다가 가중을 엔트로피를 3이라고 하면 이게 무질서가 증가됐으니까 엔트로피가 3.1 정도 됐을까? 3점 커졌겠죠. 엔트로피가 증가가. 그런데 위치가 바뀌면 엔트로피가 더 커졌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 엔트로피가 4점 됐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그림이 다른 거는 엔트로피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값이 같으면 같은 걸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교 대상에서 거리 개념보다도 엔트로피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더 편리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통계에서 비교할 때 엔트로피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어떤 사진을 보면 픽셀로 나오는데 이 픽셀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흠집이 블랙닷이 생겨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했든지 변화가 바뀌면 위치가 바뀌든 색깔이 바뀌면은 엔트로피가 같지 않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엔트로피가 다르면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다르면 어떤 뭐가 분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같으면 같은 수도 있다. 엔트로피가 같으면 완전히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엔트로피가 다르면 무조건 다르다. 이건 확실합니다. 엔트로피가 다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엔트로피 값을 가지고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나 뭐 확률이나 이런 걸 갖다 비교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키 포인트입니다. 엔트로피가 다르면 다른 거다는 거죠. 여기 오늘 어떻게 다르냐? 흩어놓은 정도가, 분산된 정도가, 무질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다. 이게 엔트로피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통계의 또 그러고 차이점에 적용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양이인데 예를 들었는데 어떤 고양이가 보는 우리 사진은 있지만 컴퓨터가 봤을 때 픽셀을 보기 때문에 픽셀 수가 뭐 CNN 나오고 난 다음이라든지 어떤 픽셀을 봤을 때 이렇게 나와주고 개를 봤을 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우리가 나름대로 이 까만 부분을 눈동자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좀 픽셀이 바뀌었다. 이 부분이 좀 픽셀이 바뀌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엔트로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다르면 고양이와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 핵심 바로 입니다. 엔트로피가 다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같으면 같을 수도 있겠다. 개를 고양이로 만들려면 엔트로피를 같게 하면 일단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개를 고양이로 하려면 엔트로피를 맞춰내면 됩니다. 이게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자, 이 가우시아 분포를 보면 분포가 있기 때문에 뭐 밖으로 나온 것도 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뭐 하는데 약간 옆으로 좀 세면은 옆으로 약간 좀 세면은 중앙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정보가 별로 없다. 평균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 밖으로 나간 것들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잘 관찰해봐라. 라는 게 또 엔트로피를 쓰는 뭐 또 이유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보통 80점을 반응성이 80을 목표로 하면은 뭐 78, 79, 80, 81
이렇게 나오면 별로 뭐 실험이 잘 된지 못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실험이 92 확 좋아지든지 어느 날 반응성이 30으로 확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좋은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이라는 것은 성능이 90으로 나온 그 상태와 성능이 30으로 나온 상태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간에 뭐 맨날 반응성이 80인데 79, 80, 81, 82, 83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어떻게 해볼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90 나왔을 때는 네가 어떻게 실험을 했길래 이렇게 90 나왔냐. 30 나왔을 때 어떻게 됐길래 30이 나왔나. 오늘은 언덕 위치가 적당히 맞았나. 측정기는 잘 맞았나. 오늘의 변화는 뭐가 일어났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멀어진 것들이 더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정의가 이건데,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P의 로그의 P인데, P를 0.1부터 해서 0.99까지 쭉 해서 로그 P를 가고 가축 해갖고 시그마를 구해보니까 한 P가 엔트로피 값이 1.0이 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스를 길어봤는데 이것을 엑셀로 하다 보니까 이 스케일이 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주어졌고, 여기서 엔트로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가우시안 그래프가 있을 때, 두 종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위에 그 엔트로피는 이렇게 쓰고, HP는 마이너스 P에 로그 P 로고 쓰고, 밑에 그래프는 HQ는 마이너스 Q에 로그 Q를 쓰는데, 이 두 그래프에 각각의 엔트로피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엔트로피가 있을 건데, 요 P 자리에 Q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H에다가, 크로스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P에 로그 Q를 쓴다는 거예요. Q를 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 P라는 그래프와 Q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의 엔트로피와 이거의 엔트로피도 아닌 중간의 엔트로피를 취했다는 거예요. 중간의 엔트로피를 취해갖고, 이 중간의 엔트로피가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크로스 엔트로피가 작아지면 이 P 그래프와 Q 그래프가 같아진다. 이것이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표준값을 정해놓고 어떤 목표값을 정해놓고 그걸 맞춰가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답을 이 정답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오답이 있거나 예측값이 있는데 정답을 포인트 A라고 보고 예측값을 포인트 B라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냐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오답이나 예측값이 정답으로 가게 만드는 거 이게 인공지능인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과와 이 차이를 갖다가 거리라고 생각하고 거리가 되면 스몰 l A-B가 거리라고 절대값을 쳐야 되겠죠. 거리 절대값 쳐는 대신 제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mean square error라고 그래서 2분의 1의 A-B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으로 요걸 최소화 이게 B가 A로 가면 이 접근하면 수렴하면은 제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크로스 엔트로피는, 알타가 빠졌네요. 이거 뭐. 크로스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P에 로그의 Q니까, 이 Q니까, 이걸 갖다가 MSE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포인트 A와 포인트 B 거리를 보듯이, 그래프 P와 그래프 P의 이 차이를 갖다가 크로스 엔트로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MSE를 쓰고 어떤 때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느냐, 그거는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좋고, 뭐, 다른 거는 또 뭐 연속적인 MSE가 좋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P와 Q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거리가 아니고,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분포의 차이를 크로스 엔트로피다. 이렇게 이 두 개 엔트로피가 줄어들면 P와 Q 그래프는 거의 일치한다.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아마 저 크로스 엔트로피 게임에서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런 개념이고 다시 그러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1865년에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클라우스라는 학자가 만드는 건데 이거를 통계학에서 차용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전환, 열의 움직임, 이걸 엔트로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통계에서 쓰게 됐는가? 그 이름이 오게 됐는가? 화학 하시는 분, 또 옆으로 잠깐 세면은, 화학 하시는 분은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델타 G는 마이너스 RT에 LN에 델타 H에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하여튼 뭐 정확한 건 찾아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 식이 유명한 식이 CL식이에요. CLCL. 클라페론 식인데 이 클라우스라는 양반이 이 엔트로피 개념을 만들어냈다니까 참 저도 신기합니다. 이 당시에 1865년대. 그런데 이 클라우시스 클라페론 이케이션은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엔탈피, 엔탈피를 알면은 프레에너지를 안다. 깁스의 프레에너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H를 알면 G를 안다는 식이에요. 바뀌는 모르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책 보면 화학 치고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클라우시스 클라페론인데 이게 1865년대 지금 연락법 제2법칙이에요. 바뀌나 안 바뀌나 이건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화학 하시는 분들, 화학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클라우시스 클라페론 이분이 엔터프를 만들었다. 참고로 인공지능 하시는 우리 국내에 보면은 주로 20대에서 한 40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5손가락 안으로만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70, 80 세대들이 인공지능을 잘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워낙 그 이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엔트로피가 나온 건데 이 엔트로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무질서 정도니까 무질서가 똑같으면 엔트로피가 똑같아. 그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이미지가 무질서 정도, 분산의 정도를 보면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래프를 비교할 때는 각각의 그래프 엔트로피에다가
이걸 크로스 엔터프라이즈 쓰면은 이걸 최소화하는 값이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찾아가면은 최저값이 구해진다. 이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대충 전달이 된 것 같고, 뭐 계속 이게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한테 인간의 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줍니다. 이 머릿속에 자꾸 보면은 각인이 됩니다.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보면 수식만 잔뜩 풀고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인공지능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계속 난 인공지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거고. 신경망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신경망, 뭐, CNN, RNN 해서 뭐, 이렇게 신경망인데, 이 사진에서 보는 신경망과, 우리 지금 인공지능 하시는 분의 신경망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공지능이 많이, 인간처럼 돼야 된다. 특히, 이,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망은 병렬처리라는 거예요. 시각, 촉각, 후각, 5각, 6각까지 들어가서 동시에 처리되는 병렬 시스템이고, 또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으니까 병렬 시스템이고 이런데 우리 지금 기계 컴퓨터가 쓰는 건 직렬이나 이렇게 뭐 때가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손상됐을 때도 뭐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스프링처럼 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간혹 신체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장기가 돼 있나, 폐가 돼 있나, 염통이 돼 있나, 이렇게 보면서 자기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뇌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는 계속 바깥만 보는데 자기 속에 뭐, 위장이 되는지, 대장이 되는지, 염통이 되는지, 콩팥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 자연적 뇌가, 그쪽으로 생기 가서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활발하게 돼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